1980년대에는 책받침 여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소피 마르소, 브룩 실즈, 피비 케이츠를 기억하시죠? 소피 마르소의 가장 뜨거운 라이벌은 피비 케이츠였습니다. 지금도 소피 마르소와 피비 케이츠 중에서 누가 더 예쁘냐며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연 소피 마르소의 책받침만 썼을 정도로 소피 마르소의 광팬들이 많았는데요. 동서양의 외모적 특징이 오묘하게 조화된 그녀의 매력은 청순미의 끝판왕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한국에 7번 이상 자주 방문하며 애정을 드러내왔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원조 친한파 소피 마르소의 딸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우리들의 아련한 첫사랑이기도 했던 그녀의 딸이 어떤 인연으로 한국에 살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1960년생인 소피 마르소는 트럭 운전사인 아버지와 가게 종업원인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하다 9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2월 소피 마르소와 어머니는 10대 모델 레이전시 공고를 보고 사진을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기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소피 마르소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당 에이전시는 라붐 캐스팅 감독에게 소피 마르소를 추천했고 결국 그녀는 운명처럼 13살 어린 나이에 청춘 영화 라붐의 여주인공으로 발탁이 되는데요. 당시 라붐은 프랑스에서만 450만 명이 관람해 큰 인기를 끌었고 서유럽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랑스 영화계는 속편을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인기에 힘입어 라붐2가 제작되었고 그렇게 소피 마르소는 한국에서 책받침의 여신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프랑스에서 수많은 영화 출연과 작가활동, 감독 등 다양한 경력이 있지만 한국 팬들에게는 보통 10대 때 출연했던 영화 라붐으로 기억됩니다. 라붐을 보지 않았던 세대의 친구들도 라붐의 명장면인 헤드폰 씬을 보면 아, 저 장면이었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데요. 소피 마르소는 기품있고 청순하며 지적인 외모로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함께 인기를 끌었던 다른 배우들이 10대 시절에 정점을 찍고 뜸한 활동 등으로 서서히 잊혀간 것에 비해 소피 마르소는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왕성한 배우 활동을 해보였죠. 그렇게 수많은 남학생의 책받침에 코팅된 사진 속 주인공 소피 마르소는 라붐 이후 한국을 수차례 방문할 정도로 한국과 인연이 많았던 배우였습니다. 1989년 드봉 화장품 광고 모델을 시작으로 한국을 자주 방문해 애정을 드러낸 배우 중 한 명인데요. 소피 마르소는 파리 현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시아에 자주 갔는데 특히 한국이 강렬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피 마르소는 서울에 간다고 해서 정말 오랜만이란 생각이 들었다. 30년 전 화장품 광고에 출연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동안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나는 한국에 다녀온 후 김치를 즐겨 먹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됐다. 한국에 다시 방문해 한국 팬들을 만나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기자의 한국 영화에 출연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진짜 출연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온다 전화하세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죠. 소피 마르소는 한국에 올 때마다 자신에게 보여주는 한국 팬들의 꾸준한 사랑이 놀랐고 한국에 올 기회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그게 빈말이 아니었는지 자주 한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까지 7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매번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니 감사할 뿐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이어 그녀는 한국은 올 때마다 다른 나라에 오는 것처럼 발전해 있어 더욱 놀랍다고 마치 한국인이 된 것처럼 기쁘다고도 했죠. 특히 그녀는 한국 영화와 음식이 좋아 개인적으로 한국 여행을 하기도 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한식 중에는 특히 김치와 비빔밥을 좋아한다면서 비벼서 먹는 음식이 맛있고 매력적이라고 했고요. 게다가 그녀의 한국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피 마르소는 슬아의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두고 있는데요. 딸인 줄리엣 댐리는 2002년에 태어나 올해 20살이 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그녀는 놀랍게도 한국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에 진학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인연으로 소피 마르소의 딸이 한국 대학교에 오게 된 것일까요? 요즘 대학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는 일이 매우 흔한 풍경이 되었는데요. 낯선 언어가 여기저기에서 들려는 것은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이슬람권 등 거의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대학가 곳곳에는 외국어로 된 간판을 볼 수 있으며 유학생들을 위한 현지 음식점도 다양해졌는데요. 현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육기본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16만 명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밝혔죠. 특히나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경희대로 4,727명이며 전체 정원의 16.7%가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성균관대인데요. 바로 이 성균관대의 소피 마르소의 딸인 줄리엣 램리가 진학을 한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강조하며 외국인 학생 모집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성균관대 교직원은 유학생 학부모에게 자녀가 선택한 성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대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심지어 글로벌 경영경제학과의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이 더 많고 거의 모든 전공 과목을 영어로 진행한다고 하고요. 아마도 줄리엣 또한 이런 이유로 성균관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K-팝과 한국 드라마 등이 이끄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학이나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한국 주요 대학 국어국문학과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는 학생들 중 외국인 유학생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어국문학 계열 대학원 과정에 재적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83명으로 전체 학생 4,331명 중 약 3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엣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입학을 결정한 것이 아닐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현재 줄리엣 램리의 구체적인 전공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화동의 인문계 전공을 선택할지 아니면 수원 캠퍼스의 이공계 전공을 선택할지는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이죠. 사실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결정한 스타 자녀는 소피 마르소의 딸 줄리엣이 처음이 아닌데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종희 씨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덕수 매덕스가 연세대를 선택하기도 했었죠. 매덕스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K-팝의 광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덕스는 2019년 당시 한국연세대에 입학해 생화학을 전공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는 다른 대학들로부터도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연세대를 선택했으며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매주 몇 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아예 종로구 사직동의 아파트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언더우드 국제대학 생명공학과에 진학해 전공 과목과 함께 한국어 그리고 러시아어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코로나로 되면 수업이 막히면서 일단 미국 집으로 돌아가 원격 수업을 들었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매덕스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한국의 연세대엔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 한국으로 온 것이죠. 이에 대해 미국 언론 매체인 피플은 졸리는 매덕스의 결정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유학생들은 20년 만에 4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고국을 떠나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와 명지대를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마리아 씨는 하루의 절반을 한국어와 한국사를 배우는데 전혀 질리지가 않는다며 행복해합니다. 마리아 역시 처음에는 한류에 의해 한국 학교를 선택하게 됐지만 이제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마리아는 한국의 전통 문화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과학적이에요. 경주 석굴암이 방문했을 때 과학적인 설계 과정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도 그렇고요.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전통 문화가 있기에 오늘날 한류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한국에 푹 빠진 면모를 드러냈죠. 헐리우드 스타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한류가 유행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아예 대학까지 진학하는 현상이 너무나 신기한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